비트코인의 횡보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직전 브리핑에서 66,500달러까지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66,500달러는 주요한 수요존이기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트코인은 다시 69,200달러 부근까지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에 따라 비트코인 중점으로 시장이 흘러갔다면 이제는 이더리움의 ETF S-1 최종 승인까지 초읽기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보다 이더리움과 그와 관련된 알트코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친이더리움의 낙수 효과를 볼 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지난 조정장에서는 비트코인의 횡보 흐름에 따라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며 자금이 이탈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며 자금이 유입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즉, 횡보하면서 자금이 유입되냐, 자금이 이탈되느냐는 우리의 투자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엄청난 미결제약정의 상승과 자금 유입 흐름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결제약정이 고공승천하며 대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기울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최종 승인까지 초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상되는 흐름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상위 시가총액의 알트코인들을 중점으로 한 지수 ETF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금융상품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금융상품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겠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저시가총액의 계잡주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상위 시가총액의 포트폴리오로 구상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시총액 계잡주 알트코인들의 상승폭을 보면 현혹될 만합니다. 고시총의 알트코인의 상승분 대비 저시총 계잡주들의 상승분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시어 불나방같이 뛰어드시기보다 펀더멘탈이 탄탄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구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브리핑에서 66,500달러 부근은 주요한 수요존이기에 반등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69,5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한 시점입니다. 오늘날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관점에서 추세는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며 여전히 하락 추세 영역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봉 추세의 내부 구조 움직임을 본다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비트코인이 신고점 경신을 할 경우 일봉에서의 추세와 내부 구조가 모두 상승 추세로 놓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승 추세 및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신고점 경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부 구조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 내부 구조 안에서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첫째보다는 둘째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니 내부 구조 안에서 접근 방식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내부 구조의 지지 레벨을 선정해 본다면 주요한 수요존은 65,800에서 66,875달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해당 수요존은 벌써 두 번이나 터치되었고 해당 수요존에서 기술적 반등이 두 차례나 나와주었기에 해당 수요존의 지지 레벨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 레벨로서 역할 기대가 낮아진 시점이지요. 따라서 해당 수요존의 지지 레벨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지지 레벨은 일본 관점에서의 공정가치갭 63,000에서 64,500달러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공정가치갭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면 해당 지지 레벨에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시장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부 구조 안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고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저점을 높이는 지점에 대해서 컨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요. 내부 구조 안에서의 주요한 지지 레벨을 선정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알트코인 아비트럼입니다. 현 시점 이더리움의 ETF 19B-4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S-1 최종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으나 19B-4가 승인된 현재로서는 S-1의 최종 승인은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사실상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이상 추후에는 그 외 추가적인 알트코인 ETF도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리플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리플은 소송 관련 이슈가 존재하며 FIT21 법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리플은 항상 관심 종목으로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리플과 형제격 코인인 스텔라루멘도 항상 눈여겨보시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리플, 스텔라루멘 외에 또 관심을 가져볼 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이더리움 코인인 아비트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의 솔루션입니다. 아비트럼이 아니더라도 레이어의 상위권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결국 친이더리움 알트코인들에게 2차 낙수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아비트럼의 주요한 지지선은 1,400에서 1,500원대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은 다소 펌핑이 나온 상황이지만 혹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 아비트럼 1,400에서 1,500원대에서의 기술적 반등과 시장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투자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